지난 시간 자연에 이어서요. 생활, 인간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부수 214부수 전부 학습하시죠. 자, 그래서 생활, 두 번째 파트는 생활입니다. 생활에 전쟁과 권력 관계되는 글자요. 자, 큰 소리로 한번 먼저 읽어주실까요? 자, 창과 방패, 창모, 창과 방패간, 창모, 칼도, 도끼근, 화살시, 주살익, 이를지. 그러니까요. 창과 방패, 창과 칼, 도끼와 화살, 주살에 이르기까지 활궁, 활로 싸워서 싸울 투, 이기자. 그래서 그 전리품을 수레거 수레차, 배도 수레 싣고 배주, 배도 실어 북을 치며 북고 돌아오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보시기가 좀 힘드시면요. 제가 PDF 파일로 자료를 올려놨죠. 그래서 꼭 뽑으셔서 같이 학습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창과 방패 전쟁 관련 부수입니다. 그래서 창 모양을 이렇게 본뜬 글자고요. 방패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창과가 있는데 창모라는 부수를 또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런 거는 이런 글자는 중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은요, 쉽게 얘기하면 실전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창인데 이 창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장식용 창 있죠. 군대 장군 같은 경우 장군 집무실에 이렇게 위용을 자랑하려고 장식용 창을 만들어 놨겠죠. 조론자 한번 보시면요. 창모가 있는데 음은 모인데 여기 이제 칠복이라는 부수가 들어가고 힘력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많이 보신 자죠. 그러니까 힘쓸무, 일무 그러죠. 우리 근무한다 했을 때, 복무한다 했을 때 창모라는 부수가 이렇게 덜컥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요. 이번엔 칼 모양을 본떴죠. 칼도. 그러니까 칼도에 칼에 이렇게 칼날이 있죠. 그러면 이게 칼날 인자가 됩니다. 칼날 인자에 마음심 하면서 알린 글자를 쭉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번엔 도끼근입니다. 여러분들 도끼근에 대해서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 건 예전에는 도끼날로 저울 무게, 저울 추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쇠고기 한근, 두근 이런 표현 쓰고 계시나요? 저희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저울추를 삼아서 여기 이제 고기 달고 여기 저울추를 삼았기 때문에 여기 저울추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여러분들 도끼 근에다가 길갈착 시험시험 갈착을 넣으면 다 아시는 글자인데 이게 도끼 들고 어디 가는데 왜 가까운 데 갑니까? 먼 데 갈 수도 있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가깝죠. 그래서 이게 가까울 근자가 되는 자입니다. 가까울 근. 그래서 원전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분석하시면 글자를 더 정확하게 하신다. 가까울 근. 이번에 이제 화살시, 화살 모양을 본뜬 자고. 자, 이제 문제 부수가 주살익이라는 부수입니다. 주살하면은 대부분 주살이 무슨 뜻이야? 알고 계십니까? 주살이라는 말은 이 줄을 화살 있죠. 화살은 사냥감을 못 맞추면 회수하기가 힘들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매달아 놨죠? 줄을 매달아 놓은 줄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냥감 안 맞아도 회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줄사를 줄여서 주살익 그러는 자인데 재미난 자 말씀드릴까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주살익자에 여기다 세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세조 넣으면 여러분들 날아다니는 새인데 거기다가 줄을 매달아 놨죠. 여러분들 연 자주 날리십니까? 이게 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살익을 알아놓으면 이런 글자가 너무 쉽죠. 우리 연도 솔개연이 있고 방패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줄사를 줄여서 주살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놓치면 안 되는 의미가 이 주살익도 있지만 이게 말뚝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주살익, 말뚝익 이렇게 같이 가주시면 훨씬 더 좋죠. 대표자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는 말뚝이 사람 대신했죠. 사람 인자를 넣으면. 그래서 이게 대신할 대자가 됩니다.
아주 그 본뜻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글자가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본 학습 시간에 자세히 학습하시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네, 이게 주사릭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뚝익으로 훈음을 하실 때 주사릭, 말뚝익, 오히려 말뚝익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주사릭, 말뚝익 이렇게 가주시고요. 자, 편하게 갑니다. 이를지, 화살이 이렇게 다 달아서 이른 겁니다. 이를지, 이번엔 활 모양을 본떴죠? 활궁. 이번에 이제 이게 손 모양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서로 싸운다 해서 싸울투. 자, 거기에 이제는 전쟁을 치르려면 수레가 없이는 치르지 못했죠. 그래서 수레 음이 거음도 있고 차음도 있죠. 우리는 지금 자동차 할 때는 차로 쓰는데 여러분들 자전차라고 하십니까? 자전거라고 하죠. 인력거라고 하죠. 그래서 거음은 주로 이제 사람이 동력기관이 없는 걸 거로 읽는데 시골에서는 자전차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저 어법상의 문제니까 수레거, 수레차, 거기에 배도 실어, 배주. 이젠 승리를 하셨죠. 여러분 한자 학습 이제는 거머쥐셨습니다. 어려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을 치며 돌아오자. 북고자는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북고자는요 이 글자가 원래 이 글자를 부수로 해놨으면 훨씬 더 학습하기가 용이했습니다. 이게 악기 주자라는 부수인데요. 악기를 이게 이제 지탱할지 해가지고 악기를 이제 북 같은 악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악기 주자인데 글자는 북고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악기 주자가 글자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부수로 왜 만들지 않았냐? 매흥조한테 전화하면 전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 시간 한자의 역사를 아시는 분하고 모르는 분하고는 이게 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악기 주자가 글자를 만들어내지 북고자는 글자를 만들어내지를 못한다. 북고자 그런데 이제 우리 요즘 한자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은 시험을 위한 시험. 그래서 북고 부수가 뭐냐 해가지고 잘 비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건 1번은 선비사고 이걸 이제 콩두도 아닌데 콩두 3번은 뭐 지탱할지 4번 재부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부수를 아는 분하고 모르는 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자, 북고에서 전쟁 관련 부수 지나가고요. 자, 장인공, 선비사, 신하신, 구술옥, 병부절. 장인은 만들고 선비는 논리를 내서 신하도 되고 임금도 되는 병부에 관한 것이 권력이구나. 좀 낯설죠. 자, 그런데 장인공자는 뭐 다 아시는 자고 이 선비사자도 이게 도끼날을 든 모양인데 이건 전통적으로 저희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선비사자는 쉽게 다가오는데 이 신하신자요. 신하신자는 이렇게 갑고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금님을 뵐 때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쳐다보죠. 아, 임금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 깔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모양을 본뜬 자고 더 중요한 건 구술옥이 붙습니다. 구술옥이라는 붙습니다. 자, 이 구술옥을 꼭 구분하셔야 되는 게 이런 구술이 있다고 치시자고요. 그러면 이 구술을 이렇게 꿰뚫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구술옥자가 됐습니다. 이게 구술옥자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늘과 땅과 사람을 꿰뚫은 사람이 누구냐? 임금왕자가 됐죠. 그러면 이건 임금왕인데 임금왕과 글자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점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금왕은 부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금왕자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구술옥의 마이너스 1획이죠. 근데 마이너스 획은 없으니까 마이너스 개념은 고대인들한테 없었으니까 그냥 임금왕은 구술옥에서 찾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한자 학습이 요즘 잘못된 경향이 많은데 이 글자가 나오면은 가령 대표적인 자가 이자입니다. 이 글자를 모르면 뭐 철학서부터 과학 이게 이 글자를 다스릴리 해가지고 이걸 뭐 임금이 마을을 다스린다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이게 구술옥입니다. 구술 광석을 캐면 구술에는 항상 결이 있죠. 결. 그래서 이게 다스릴이기 전에 나무 결 해가지고 결리자가 있습니다. 나무에도 결이 있죠.
이 학습 제가 여러분들 지리라는 말 있죠. 국토지리, 인문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리를 쓰라고 하면은 땅의 결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리를 이 리자를 쓰실 이게 구수록이지 않은 분하고 이걸 임금화로 학습하신 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땅의 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이제 강물도 흐르고 산도 있고 이게 결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결리자입니다. 결리에서 다스릴 리가 나왔지. 이거를 저 임금왕으로 해석하는 그 요즘 이제 한자를 그냥 단지 그 낱글자로만 알려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한자 학습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어휘력을 증진시켜서 우리의 사유의 폭을 넓히고 또 상대방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원전에 좀 강해지시자. 자, 그래서 구술 오기부수고요. 또 놓칠 수 없는 글자가 나오네요. 이 병부라는 병부절을 모르시면 한자 학습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병부절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주 한자 학습의 관건이기도 합니다. 또 까다롭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만 더 써주시면 되겠다. 일단 병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를 제가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는 군사병자의 부신부자죠. 그러니까 병권의 증표로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수도방위 사령관에 임명됐으면 저를 수도방위 사령관인지 아무도 모르죠. 지금 같이 언론으로 뭐 이렇게 공표를 한다거나 그러면 임금이나 천자가 제 별명이 호팔입니다만 호팔이 너를 수도방위 사령관에 임명할게. 나라 잘 지키거라 하고 여기다가 아주 귀한 옥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새겨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를 반을 쫙 쪼갰습니다. 그러면 요 반은 제가 차고 다니죠. 요 반은요. 요 반은 수문장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저 병력을 이동시킬 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병력은요 아무나 이동하면 안 됩니다. 가령 서울에 일개 뭐 소대 병력이라도 허락을 받지 않고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곧장 저 총살형 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병권의 증표로 준 거다 해서 이걸 병부절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증표를 받을 때 어떻게 받겠습니까? 고마워. 이렇게 안 받죠. 무릎을 구부리고 받죠. 그래서 이게 또 이게 무릎마디 모양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무릎마디 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부라는 말이 지금 시대는 안 받는데 아주 조금은 까다로운 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쓰면은 이해가 편한데 이게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요. 또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뒤에 이제 고흐룹 할 때 요 글자는 땅 이름 파자인데 요게 혼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를 그 혼용이 되니까 이건 병부절? 고흐룹?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삭갈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글자들은 해당 글자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정확하게 들으시면 한 번 알고 나면 이게 헝클어져서 학습하셔서 그렇죠. 글자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병부절. 이게 이제는 여기 요 병부절과 또 헷갈리는 건 이렇게 쓰는데 뒤에 이제 마을리, 고우릅, 멀경, 나라구, 애우리, 소정자 나오죠. 그래서 마을리자는 뭐 밭과 흙이 있으니까 마을리죠. 고을읍자가 또 변형이 일어나는 거, 변형되는 거 길목 지키기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언덕을 쌓았죠. 그럼 이건 언덕부죠. 근데 이 고을읍은 글자가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게 가령 놈 잘하는 글자의 오른쪽으로 가죠. 가령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게 이제 임금 군자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고을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들어가면 언덕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고을읍이죠. 이 고을읍이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획수와 이렇게 되면 요거는 2획으로 쓰죠. 병부절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차적으로 요것부터 이제 삭갈리신 데다가 여기서 획이 이렇게 바뀌니까 병부절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신다. 이번 기회에 실타래를 전부 다 푸시면요. 여러분들 이제 평생 뭐 삭갈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병부절 체킹하시고 마을리, 고을읍.
멀경자는요, 멀레 이렇게 둘러친 거를 상형한 자입니다. 이번에 이제 나라, 국으로도 읽으셔도 되고, 애울위 하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소정입니다. 아, 그런데 이 소정은요, 여러분들, 물론 솥 하면 밥해 먹는 솥 생각하시죠? 근데 이 솥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솥은 여러분들, 저 주나라 때 봉건 국가들이 저 때만 해도 한 140여 국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요즘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160여 국의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들 나라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뭐 10년 후에 망할 거야, 이런 나라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영원할 거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큰 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솥에다가 글자를 새겨 넣은 것을 쇠금자 써서 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골문이 있고, 이제 한자의 역사할 때 금문 해가지고 그 금문을 보고 글자 자형을 익히는 거다. 근데 학습할 때는 이게 솥정자에서 솥의 다리가 3개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정립했다 할 때 이 자를 종종 쓰는데, 그렇게 우리 현대에서는 쓰임새가 없고, 뒤에 글자 나오는 손역 오주병 격자할 때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종교와 문화, 생활편 흘러가고 있습니다. 숫자와 필획 관련입니다. 그래서 신이 쓸 것을, 자, 보일시, 쓸용, 전복. 자, 요 글자가 아주 중요한 글자죠. 이 산가지로 점을 친다 해서 점괘효인데, 제가 지금 이 들고 있는 게 이게 산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다른 기구를 안 쓰고요. 그래서 이런 산가지들이 50개가 있어서 거북이 등딱지에 점을 쳤었는데, 이 산가지를 50개로 해가지고 이걸로 점을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엇갈려 있죠. 이게 점괘입니다. 그러면 이게 점괘효인데, 여기서 뜻이 확대된 게 점괘효, 이렇게 엇갈려서 친구를 사귀죠. 사귈효. 거기에 사귀면 여러분들 나보다 좀 나은 친구를 사귀고 싶죠. 본받을 효, 이렇게 되는 자입니다. 전복은, 이거는 거북이 등딱지가 이렇게 갈라진 모양을 표현한 글자고요. 전복자 꼭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자의 역사를 보시면, 거북이 등딱지에 여기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여기다 불로 지집니다. 그러면 불로 지지면 금이 쫙 가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금이 간 모양을 보고, 아, 금이 이렇게 반드시 가면 주로 길하다. 금이 이렇게 좀 찌글찌글 가지 않습니까? 그럼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점쟁이 마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점쟁이 하면 지금 미아리 점쟁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점을 친다는 사람은 그 조직의 넘버2입니다. 자, 아무튼 점을 이렇게 쳐서 여기다 글자를 새겨놓은 게 갑골문이었고요. 요게 이제는 거북이를 계속 거북이 이거 그냥 일반 거북 아닙니다. 저 남방에서 잡은 아주 제대로 된 거북이니까 이게 또 잔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나라 때는 점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점괘효, 사귈효, 본받을효. 대표자 하나만 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이자 모르신다고는 안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들자에 덮을멱이라는 부쓰고요. 요자가 이제 이거 절구구인데 절구구 말고 이렇게 되면 깍지낄 국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 아이는 아직 지혜가 있질 못하니까 덮을멱으로 처리한 겁니다. 좀 표현이 좀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무지몽매에 덮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깍지를 꼈다는 건 책을 끼고, 그렇죠?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배울 학자가 이 점괘효, 사귈효, 본받을효요. 자, 거기 이제 피혈, 그릇명. 이 원래 자연어는 그릇명을 먼저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릇에다가 주나라 때만 해도 피를 담아서, 동물의 피를 담아서 서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걸 회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릇 모양이다. 그릇 모양 그대로 본뜬자고 거기에 피를 담았다. 자, 문화적인 측면에 관련된 글자, 그럴문, 분율입니다. 대죽, 수건건. 자, 그럴 문자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글자 할 때 이건 자식이 집을 가졌죠. 그러니까 글자를 계속 만들어냈죠. 문자 그러죠. 그럴 문자는
우선 글월이라는 말은요, 글의 높임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글문하면 발음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글을 높임말이 글월문인데 제가 한자학에 큰 두기둥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설문, 해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문을 설하고 거기에 글자를 풀었다 해가지고 글자를 풀해자죠. 그러니까 이 문이라는 글자 자체가 사람 몸에 새긴 문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고기 모양이라던가 호랑이 모양이라던가 그렇죠? 그래서 글자는 이 그림으로 만들어진 글자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문자 같은 말이 글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럴문, 자, 요번에 분율자입니다. 분율자도 제가 인수분해를 해드릴게요. 분율자가 여러분들 이제 신체 부분에 손이 나오는데 이게 이 글자를 또우로 많이 알고 애워주시죠? 근데 이 글자가 원래는 이게 오른손 모양 이렇게 본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어떻게 흘러가냐? 이렇게 흘러갑니다. 또 이 글자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를 머릿속에 꼭 집어 넣어 놓으셔야지 글자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 분율자가 이렇게 요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건 붓대를 잡았습니다. 붓대를 잡고 한 획을 이렇게 그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글자가 어렵지 않다. 자, 대나무 이파리 줄기 모양 대죽 수건건이고요. 그물망, 우리 저 물고기 잡는 그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각날장 조각편자가 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나무를 이렇게 나무 토막을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들 나무 토막을 도끼로 치죠. 도끼로 치면 이 반이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이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널장이 됐고요. 요거는 오른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조각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각널장도 중요한 글자고요. 이 글자가 나오게 되면 장음이 계속 살아있고요. 이게 이제 몽둥이나 무기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도 중요하고 이 조각편자는 곧장 우리 단어로 많이 쓰죠. 여러분들 추석에 뭐 드세요? 송편 드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저 부산까지 왕복으로 표 끊을 때가 있고 편도로 끊을 때 있죠. 이게 저 여러분들 그리스 민주정치 할 때 도편 추방제 들어보셨습니까? 도편 추방제 질그릇에다가 이제 질그릇 조각이라는 얘기죠. 도편 추방제 또 편마함 이력 편주할 때 곧장 씁니다. 자, 조각편. 이번엔 상자 모양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자방. 이번엔 안석계. 안석도 편안한 안자입니다. 편안한 안에 자리석. 그래서 편안한 자리다. 자, 그런데 이 피리학자는 명나라 때 매흥조가 있을 땐 중요했지만 지금은 쓰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수는 과감히 버리셔도 됩니다.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 악기 중에 오카리나 같은 악기 있죠. 그 모양을 본드 글자인데 왜 부스로 매흥조가 채택했냐면 그때 무게 단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단위를 안 쓰죠. 그래서 서예하시는 분들이나 종종 쓰시는데 이런 거는 우리 학습 차원에서 버리셔도 된다. 자, 거기에 이제 숫자와 피력 관련으로 자, 큰 소리로 1, 2, 80. 이게 부수입니다. 1, 2, 80이 부수입니다. 그러니까 3이나 4나 이런 건 부수가 아니죠. 자, 하나, 이건 2개고요. 8, 8자가 여러분들 숫자로 그냥 8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칼도가 들어갔습니다. 칼로 숫자 8만 생각하지 마시고 칼로 이렇게 나누었죠. 그래서 이거를 8팔 하지 마시고 나눌팔 하셔도 됩니다. 나눌팔 해가지고 이 팔의 의미가 나누다, 분별하다, 흘러 퍼지다. 제가 참고로 제 별명이 호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글자들을 이렇게 분별을 잘 해서 학습하는데 아주 좋게끔 꾸며놓은 제 별명이 호팔인데 아무튼 이 팔의 의미를 숫자 8로만 생각하시면 한자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꼭 챙겨 놓으시고요. 10, 12 또 부수고요. 요거 잠깐 빠뜨렸네요. 여러분들 이게 에우리에 에워싸니 있는 주의를 호파리팔로 나눴죠. 그러면 이게 넉사자가 동서남북 방향 네 방향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 숫자를 절대 저 8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나눌 8 정도까지 같이 가주시면 훨씬 한자가 보인다. 또 10, 10은 숫자의 끝이죠. 그러니까 10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많다라는 뜻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많다라는 뜻. 자, 이번에 이제 옵술무는 여러분들 옵술무 할 때 다 아시는 자입니다만 옵술무를 저희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옵술무의 원래 원자는 이렇게 됩니다. 이 글자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큰 대에 획을 구부려서 이게 절름발이 왕자입니다. 절름발이 왕자에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지 않고 절름발이로 서 있죠. 여기에 머리에 무거운 거를 올려놨죠. 무거운 걸 올리면 지금은 제 머리가 보입니다만 제가 힘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머리 보이는 게 없어졌죠. 그래서 이게 옵술 무자가 됐는데 제가 중국어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글자는 뒤에 나왔고 이 글자가 예전 뭐 주역이나 이런 책에는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간체자를 쓰죠. 그러니까 이 글자보다 이 글자 옛날에 썼으니까 이렇게 쓰자는 겁니다. 이제 중국어에 보면 있다 없다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글자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정자 중국어 학습도 정자를 알고 진행하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간체자의 원칙은 원칙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 획을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하시는 분들 이구동성으로 정자를 안 다음에 간체자로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정자 학습을 하신 다음에 하는 거하고 그냥 간체자로 가시면 다시 정자로 오실 때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옵술무고요. 이 글자는 그냥 옛날 고자로 쓰이는데 이 글자가 이 목멜 기자를 만들어내서 꼭 학습을 하셔야 되는 글자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필액 관련이라는 거는 획을 이렇게 점을 찍었죠. 삐쳤죠. 뚫었죠. 갈고리 걸로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가령 물고기라든가 말이라든가 호랑이는 분명하니까 그림을 그렸죠. 근데 여러분들 가령 생각해 보실까요? 어려운 자로 가령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범문체 호의 범호자죠. 그러면 제가 임금님의 편지를 말을 타고 막 저 변방의 장수한테 전달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말이 중간에 지치니까 말을 갈아타죠. 그 말이 항상 역참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말을 갈아탈 때 어떻게 탈까요? 말을 갈아타는 거를 물고기 모양이나 말 모양처럼 그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갈아타요? 말을 호랑이가 짐승 낚고채듯이 잽싸게 이게 잽싸게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잽싸게 그러니까 이게 필액 관련으로 이렇게 쓰인 거죠. 잽싸게 갈아타고 가죠. 이게 이제 길갈착 뒤에 발 관련해서 학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을 갈아타고 말을 갈마들다 순우리말이 갈마들 채자입니다. 갈마들 채하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우체국 할 때 우체 채자입니다. 우편우 우체채. 여러분들 예전에는 정보통신부를 최신청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체채. 근데 이 글자 여러분들 경제학 하시다 보면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몸체자 딱 쓰면 몸으로 느끼는 체감이 있고 효용값이 체감한다. 그 아까 공리주의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시는 분하고 모르는 분은 좀 의견이 생각이 다릅니다. 아무튼 사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잽싸게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글자에 그러니까 명사는 분명히 물고기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죠. 그래서 필액 관련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숫자 필액 관련을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관심 제일 많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의식주 하면 옷의 먹는 거 먹을 식이죠. 사는 집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식주 옷의 먹을 식 이게 이제 의식주 할 땐 살주자를 쓰는데 이건 이제 굴바위부터 살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옷 관련 부수부터 옷의 실사가 이제 이렇게 두 자로 돼 있기도 하고요. 이거는 원래 가는 실멱이라는 의미 따로 있는데 곧장 하나로 쓰죠. 뭐 이 정도는 실사 하나로 쓰고요. 삼마 중요한 부수입니다. 왜 삼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실 말씀을 드리자면 실은
3,500년 전에는 비단실을 말하는 겁니다. 비단실이고 여러분들 문익점 아시죠? 문익점이 저 솜씨를 훔쳐왔다고 그러잖아. 문익점은 고려 고려 중기 때 사람이죠. 그러니까 솜은 AD 한 8세기, 9세기 때 재배가 된 겁니다. 물론 솜의 원산지는 인도인데 문익점이 솜을 훔쳐왔다는 건 산업기술을 잠깐 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솜은 뒤에 나온 글자고요. 그러니까 비단실은 비싸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삼배옷 있죠. 그래서 요게 삼마로 글자들이 파생이 많이 됩니다. 무슨 삼마? 바느질할치 정도는 학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요런 글자는 쓰임도 없고요. 네, 강의자들에도 세 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학습 안 하셔도 대신 놓치면 안 되는 가죽피, 가죽혁, 다룬가죽. 이거 모르시면 한자 이해가 안 가죠. 자, 이번 기회에 정리 분명히 하시고요. 가죽피는 여러분들 가령 저희가 동물을 잡으면 그 가죽 때문에 잡지는 않죠. 먹을 게 없으니까 고기를 먹으려고 잡죠. 일단 고기를 구워 먹으려면 가죽을 벗기죠. 그러니까 가죽을 벗긴다. 그러니까 여기도 잘 보시면 이 오른손 우가 이렇게 들어가죠. 손으로 가죽을 벗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죽 피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가죽에는 막 털도 남아있고 기름도 막 털과 기름이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단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거는 1차 가죽인데 자, 요번에는 1차 가죽, 요 가죽 피자 글자를 여기다 물수 들어가고 자축거리척 들어가면 글자를 계속 만들어 냅니다. 가령 여기다 돌석자 들어가면 돌가죽이라는 건 뭡니까? 돌의 겉에면을 깨트리죠. 깨트릴 파자 해가지고 글자를 계속 만들어내고 가죽피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는 그 가죽을 손질을 했어요. 이 가죽혁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가령 가죽을 털 정도를 빼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죽의 털 정도를 빼서 이렇게 표현하면 가죽 모양처럼 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요 가죽 머리고 몸이고 요게 이제는 다리 요 정도면 되죠. 곧장 씁니다. 여러분들 허리에 이렇게 차는 띠를 혁대라고 하죠. 그때는 가죽혁인데 여러분 이 가죽은 털과 기름을 제거했죠. 여러분들 개혁이란 단어 페레스트로이카인가요? 개혁이란 단어 할 때는 가죽혁입니까? 고치력입니까? 고치력이죠. 여러분들 혁명, 레볼루션 하면 목숨명 가죽혁이 아니죠. 고치력이죠. 하늘의 명을 고친 거다. 그래서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우리 아시아사에서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죽혁. 자, 거기에 이제는 이건 그러니까 쉽게 하면 2차 가죽이다. 다룬 가죽이는 가죽을 잘 다뤘습니다. 이 가죽을 가령 저희가 노란 자켓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죽에 염료를 매겨야 되죠. 그러니까 이 가죽을 이런 염료 가진 통에다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가죽을 계속 밟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건 잘 다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잘 다룬데 가죽의 의미는 사라지고요. 이렇게 성주의를 이런 통 모양을 성으로 보시면 성주의를 잘 지켰죠. 그러니까 조기에 이제 단일의 행자를 넣게 되면 이렇게 이제 지킬 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글자를 모르면 이 글자를 못 쓰십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 할 때 이게 이제 해돋을 간자입니다. 본학습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해돋는 쪽으로 나라 잘 지키기 제일 유명한 나라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룬 가죽이를 모르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3차 가죽인데 지키다라는 뜻이 있다. 가죽피, 가죽혁, 다룬 가죽이. 요 부수에 대해서는 제가 발 관련 부수 할 때 설명을 또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요 자영자가 숨어 있죠. 여기에 천천히 걸을 새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전역석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어그러질 천이라는 부수입니다. 어그러질 천 해서 이렇게 글자는 계속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분해 능력만 갖고 정확하게 봐주시면요. 한자는 일단 부수가 좀 많아서 그렇지 요것만 넘어가시면요. 한자는 이제 저희가 갖고 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가죽을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해서 고기 육자는
잘 아신 자고요. 자, 이제 먹을식에 먹는 거는 밭에서 나오죠. 밭전 쟁기래. 쟁기래자고요. 가지런할 제자는 좀 복잡하죠. 그렇지만 놓치면 안 되는 자가 가지런할 제자는요. 가령 이삭이 이렇게 잘 매달려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잘 매달려 있는데 이삭은 뭐 자기 나름대로 매달려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가지런하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획이 이렇게 되고 요 열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저 칼돈이 뭐 성씨씨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글자 다릅니다. 그리고 요 획이 이런 식으로 돼서 가지런하다. 그러니까 요 글자를 모르면 건널제 하면서 글자를 모르시게 되는 거죠. 자, 벼와 벼 이삭이 구부러져 있고 벼에서 향기 난다. 향기 향. 절구구라는 부수 설명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절구구라는 부수가 절구통 모양의 부수가 있었고요. 이건 절구구인데 여러분들 이 글자가 그러니까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밑에 획이 붙었죠. 이 글자는 이렇게 떨어져 있었죠. 이건 절구통 모양인데 이게 깍지낄 국자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깍지낄 국이라는 부수가 540부수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수인데 매음조가 이걸 글자가 비슷하고 덜커덕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여러분들 아까 배울학자 보면 이게 깍지낄 국자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깍지를 끼듯이 두 손으로 받들꾹 해가지고 이 글자가 글자를 쭉 만들어내요. 여기다 손맛잡을 공이 들어가면 이렇게 마주들 여자인데 여러분 컴퓨터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다 요런 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더불어 줄 거, 그러니까 들 거 해가지고 글자를 쭉 만들어내는데 이런 게 이제 혼자 하시다 보면은 구분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절구구와 깍지길 국자는 꼭 알아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쌀 이삭이 있고 말두는 이게 한 말, 두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마니가 10말, 한 가마니가 10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고요. 항아리부입니다. 이거를 전통적으로 이제 장군부 하시면 군대 장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 모양을 지금도 시골 가면요. 똥장군을 짊어진다고 해서 원래는 여기 이렇게 이제 주둥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똥장군인데 아무튼 항아리부고요. 오지병 격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방금 전에 소정하면서 오지병 격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자, 이 글자는 오지병 격, 손역, 음이 두 가지가 나는데 일단 솥의 다리 모양 같다 해서 이 글자가 솥의 다리입니다. 그래서 음이는 솥인데 이 글자 음이 약간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고 일단 오지병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드십니다. 그러니까 오지병이란 말은요. 여러분들 양잿물 아시죠? 양잿물을 오진물이라고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을 이렇게 구우면 한번 굽고 유약을 바르죠. 그럼 도자기는 고급 유약을 발랐겠죠. 일반적인 질그릇은 그냥 양잿물, 오진물로 대충 바르고 구운 거죠. 그건 막 쓸 수 있는 그릇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 부수가 중요하냐? 보세요. 이 부수가 여기에다가 가령 솥이 됐던 솥에다가 갖은 양념 고기 집어넣고 갖은 양념 집어넣고 불로 떼죠. 그러면 여기에 김이 모락모락 나죠. 그러면 여기다가 김이 이게 뱀이 또아리를 튼 모양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김이 모락모락 난다는 건 요 내용물이 같이 녹아들었죠. 여러분들 돈이 녹아들은 기관을 무슨 기관이라고 합니까? 돈이 녹아들었다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고 당자 외환을 보는 금융기관이죠. 녹일 융자를 만들어냅니다. 가령 이게 이제는 오지병 속이 꽉 막혀 있죠. 그러면 언덕 부르쳐서 막힐 격, 여러분 격세지감이란 말 들어보셨나? 글자가 이렇게 퍼지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게 범문체호죠. 여기에 오지병 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질그릇에는 여러분들 도공이 좀 밋밋하니까 손으로 슬쩍 거놨죠. 그러면 그걸 마찰을 일으키려 해서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게 꼭 무슨 무늬 모양 같아요? 법무늬 모양 같죠? 법무늬 모양 같이 해놓은 그 질그릇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많이 보신 자죠. 그렇죠? 게를 삶아서 저부터 먹습니까? 게를 잘 삶았으면 제일 저 부족장한테라든가 어른한테 갖다 드리죠. 드릴 헌, 바칠 헌.
우리 저 피 뽑는 거를 헌혈이라고 하죠. 글자 많이 씁니다. 헌납, 봉헌. 교회 다니신 분들은 봉헌 성금 내시나요? 그러니까 녹일륨, 막힐격, 드릴론 이 글자를 아는 분하고 단어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엔 또 어렵습니다. 울창주 창이라는 부수인데 울창주라는 말은 뭐냐? 술 이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울창주 창이라는 음은 창이죠. 근데 울창이라는 거는 울금향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치면 튤립 향입니다. 튤립 향이 고급, 그러니까 쉽게 하면 술을 담글 때 국화가 들어가면 국화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처럼 튤립 향은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서역에서 구해왔습니다. 서역에서 구해와서 이게 아주 신께 제사 지낼 때 꼭 필요한 술이었습니다. 이 부수 왜 하냐 이 말씀 하시면은 일단 이게 울창주라고 했죠. 울창주라고 했으면 제가 글자가 합쳐지니까 요 장군부하고 합쳐집니다. 잘 보세요. 이게 장군부가 항아리 불했죠. 여러분 술 어디다 담겠습니까? 항아리에 담았죠. 그러면 항아리에 술을 담그면 덮죠. 덮을 여기 들어갔죠. 여기 이제 울창주 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술이 잘 익어서 터럭삼으로 처리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무목 두자 들어가면 수풀림이죠. 한자는요. 서양 언어는 서구적 시각은 항상 주체와 객체를 가르죠. 한자는 주체와 객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심이 아니고 울창주 이 술을 항아리에 담아서 숲속 공기가 안 통하게 잘 보관을 해놨죠. 그러면 이 술이 익었습니다. 터럭삼은 그런 뜻입니다. 머리를 잘 빗질해 놓으니까 잘 익었죠. 울창주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어떠니? 울창주가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답답하다. 답답할? 좋습니다. 이게 답답할 울자입니다. 우리 많이 씁니다. 우울하죠. 울적하죠. 여러분들 저 동해안에 울릉도 있죠. 울릉도가 바다에 다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릉도 할 때 이 울자 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울이죠. 그러면 요게 창자죠. 그러면 이게 음이 창이죠. 주는 뭐겠습니까? 술 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울창주 창이다. 자, 이 글자는 이 답답할 울자를 알려면 이 글자는 모르고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근데 보십시오. 이건 전부 다 부수 아닙니까? 울창주창, 터럭삼, 덮을명, 항아리부, 나무목, 두자. 그러니까 복잡할수록 한자는 더 쉽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복잡한 글자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 간단한 글자의 원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면요. 그래서 울창주창. 자, 시간이 많이 초과되고 있습니다만 울창주 이제 비수비 숟가락 비 요 글자도 참 아픔이 있는 자입니다. 이게 짧은 단독화를 비수라고 하는데 저 글자하고 요거는 획이 나오질 않고요. 이게 이렇게 획이 삐쳐서 이거는 비수비 숟가락 비음이 나오고 이거는 거꾸러지다 해서 거꾸러질 화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 글자는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540부세는 이게 나눠져 있었는데 매음조가 글자 비슷하니까 합쳤습니다.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비수비 숟가락 비 거꾸러질 화 이렇게 꼭 챙겨주시고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요 획을 같이 쓰고 있으니까요. 이건 델화자지 않습니까? 거꾸러질 화가 힘드시면 델화로 하셔도 됩니다. 자, 거기에 보리 견줄비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 거다 보셔도 되고요. 이거 숟가락 2개 놔서 길고 짧은 거 견져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리맥은 이제 올레 플러스 뒤져올 치가 돼서 뒤져오는 겁니다. 보리맥. 문자학적으로 설명드릴 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간단히 넘기고요. 기장은 여러분들 벼만 있는 게 아니고 기장은 열매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슈퍼 가면 기장쌀 팝니다. 그래서 기장서, 콩두도 주의하실 건 콩이란 뜻도 있지만 제사 지내는 그릇이 있죠.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그냥 음식 아무 데다 올려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기두, 그 제사 지내는 그릇 같은 발판이다 해서 발판 모양도 있습니다. 저거 이제 오이과 여러분들 드시는 오이입니다. 부추도 여러분들 드시죠? 오이소박이 같은 데 놓고
삼겹살에 넣어서 드시는 부추국. 부추국 왜 중요하냐고요? 부추 가늘입니까? 우리 먹는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부추 가늘입니까? 두껍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창과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제가 필순 무시하고 씁니다. 여기 이제 부추고 들어갔죠. 부추가 가늘죠. 이게 산부추섬인데 이 글자가 가늘섬자가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가는 산가자면 제비첨, 추첨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니오칠참에서 글자를 쭉 만들어냅니다. 쓸데없이 한자 학습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스갯소리 좀 할까요? 저처럼 가늘고 예쁜 손가락을 섬섬옥수라고 하나요? 아, 죄송합니다. 농담했습니다. 가늘고 하얀 예쁜 여인의 손을 섬섬옥수라고 하죠. 자, 부추고 소금밭노는 소금밭에 이 소금이 있는 모양을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의식주 집입니다. 그래서 굴바위 염은 그냥 이런 바위에서 3,500년 전에 살았죠. 여기에 구멍 있고 여기에 이제 천막 정도 쳐놓은 게 집업이고요. 여기 이제 이런 데 살다가 지붕 하나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집면, 지게호, 문문. 자, 지게호란 말 좀 낯섭니다. 지게는 문을 두 짝 만들 필요 없죠. 도둑이 와서 갖고 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 한 짝 만들어도 도둑 필요 없으니까 문 외짝문을 지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나오면 그냥 지포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포. 근데 이제 문이 두 개가 제대로 돼 있죠. 그래서 문. 머리두가 조금 문제부수인데 유일하게 머리두는요 540부스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부스였습니다. 근데 매응조가 글자를 분류하다 보니까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게 좋은 겁니다. 좋다 해서 이게 이제는 여러분들 그 천간 지지할 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할 때 이 돼지해 글자 하셨죠. 이거를 옛날 어른들이 분석을 못 해가지고 이 글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글자를 이제 옛날 어른들은 돼지의 머리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글자가 여기 높을 꽃자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글자가 은근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길교자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걸 매형주는 어떤 의도로 분류를 했냐? 여러분들 사람의 머리도 있죠. 사람의 머리도 있고 건물을 짓 때 건물의 머리도 있죠. 음식물을 쌓아놓으면 음식물을 이렇게 쌓아놓은 머리도 있죠. 그래서 그 다양한 머리를 표현한 글자이기 때문에 그 본뜻을 정확히 알면요 글자가 쫙 풀립니다. 자, 이번엔 높을 꽃, 높이선, 누각 모양이고요. 기화자, 기화와입니다. 기화도 곧장 단어로 쓰입니다. 기화는 숙기화와 암기화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 기화가 하나 빠지면 일시에 콜랩스 한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와야 된다. 우리 대통령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푸른 기화가 있는 누각이 청와대죠? 그러면 기화와자 곧장 쓴다. 자, 그래서 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갔고요. 이번엔 자연 나눴고 생활 나눴죠.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좋습니다. 인간입니다. 자, 인간 생로병사. 여러분들 처음 하셨을 때는 좀 낯설었죠. 두 번째 하시면요. 사람인, 날생, 아비부, 어미몬데 말무가 부수다. 성씨를 받고 아들과 여자로 태어나 늙을로 병질력 주검시 뼈골 뼈왕상할 귀신기. 두 번째 하시니까 반갑기도 하고 쉽게 부드럽죠. 제가 여러분들 이 부스 특강을요 몇 번만 이렇게 제가 부스표를 뽑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대학가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거 빨리 읽으면요 정확하게 6분 30초 나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훈음 밑에 달려있죠. 제가 여기다 훈음을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6분 30초간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읽으시면요. 부스 한 2주 정도만 하시면 그냥 자연히 알게 됩니다. 이거는 대학가에서 제가 우리 학생들과 같이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어학 공부는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인, 날생 이렇게 계속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사람이 초목이 났습니다. 날생 아버지 분은 알겠는데 말무가 무슨 부수냐? 여기 여자녀라는 부수가 있죠. 여자녀는 쉽게 얘기하면 여인이 이렇게 이제 다소곳이 이렇게 무릎을 꿇이고 앉아 있는 모습인데 여자녀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자녀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근데 여자와 남자의 다른 점은 뭐죠? 여자와 남자의 다른 점은 가슴이 어머니가 되니까요. 아무튼 여인을
이 말문은 뭐가 부수냐면 여인을 무슨 뜻이냐면 여인을 함부로 범하지 마라. 두 낫의 의미입니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요 부수에서 요게 이제 여인의 뜻이 있으니까 점으로 찍으면 이게 어머님 가슴을 표현한 어미 모자죠. 그러니까 말문은 중요하지는 않은데 어미 모자가 훨씬 중요한 글자죠. 매웅조한테 왜 이거 부수했니? 전화 안 받습니다. 그래서 네, 웃어주시고요. 아무튼 말무가 어미모.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요즘 검정시험 볼 때 어미모 부수가 뭡니까? 이렇게 좀 문제를 치사하게 내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같지 않은 문제는 부수를 알면은 그건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성씨 뿌리가 내린 모양 성씨를 받고 아들과 여자로 태어나죠. 늙을로 병질력이라는 부수 여러분 병질 할 때는 병병의 병질자가 있는데요. 순우리말로 병들력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글자도요. 이게 무슨 부수였죠? 이렇게 쓰니까 좀 낯서신가요? 조각널 장이죠. 조각널 장 플러스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됐으니까 사람이 이제 아프면은 침대 같은 데 누워야 되죠. 자, 이렇게 쓰는 게 편합니까? 글자는 다 섰다고 했죠? 글자는 다 섰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된 글자를 세웠죠? 그러면 이 획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쓰는 게 편합니까? 획줄임 하는 게 편합니까? 획줄임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글자를 집어넣으면 글자를 쭉 만들어내죠. 자, 이번에 이제 늙어서 병들어서 죽습니다. 주검시. 주검시 하면 요게 이제는 오해를 받는 건 주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요 글자와 요 글자는 의식주 할 때 지게호자 했었죠. 요게 서로 혼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검이란 뜻도 있지만 집이란 뜻도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빈 물이 떨어지죠. 주검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되는데 집에서 빈 물이 천장을 뚫고 천장이 좋습니다. 루자입니다. 그 전기가 새는 걸 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주검시로 보지 마시고 집의 뜻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만 강하시면 되고요. 요번에 이제 뼈골, 뼈앙상할 놓칠 수 없는 부수죠. 그러니까 이 뼈는요. 제가 죽었습니다. 죽으면 살은 뭐 당장 썩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글자가 요 6달을 빼므로써 글자들이 쭉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요 뼈는 뭐냐? 제가 죽고 한 10년간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살이 다 썩죠. 그러니까 뼈만 앙상하게 갑골을 보셔도 이렇게 뼈가 이렇게 금이 간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뼈골을 이런 식으로 획줄이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뼈 앙상할 알은 무조건 죽음이죠. 이건 완전히 죽은 거고 요거는 아직까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 뼈골 뼈 앙상할 죽고 나서는 저승의 세계는 가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죽음의 세계를 이렇게 귀신이라는 부수로 처리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젠 끝냅니다. 부수 여러분 학습 끝냅니다. 신체부여 역할. 그래서 사람이 서 있다 해서 마음심, 심장 모양, 설립, 절름발이 왕, 몸신. 이건 몸을 표현한 자고요. 여러분들 절름발이 왕 여기다 한 획만 넣으면 없을 무자가 됐었죠. 좀만 관심 갖고 보시면요. 관심만 갖고 보시면 글자가 보인다. 이번에는 이름하여 털 시리즈입니다. 털 내가지고 털모, 털억삼, 긴장, 머리털 늘어질 표, 말리을리. 한자에서 털에 관련된 의미를 아셔야지 한자가 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털을 안 기를 수가 없겠죠. 당연히 면도날 같은 고급 그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털을 수염이 잘 난 거를 보고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털모, 머리털을 잘 빗질해 놓은 털억삼, 긴장, 머리털 늘어질 표입니다. 머리털 늘어질 수염이 잘 났습니다. 이런 부수 왜 해요? 재미난 자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머리털이 잘 났듯이 수염이 잘 나서 요게 털억삼에 들어가 머리열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게 모름지기 숫자인데 이게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자들 이 턱과 코 밑에 난 털을 수염이라고 하죠. 이건 수니까 이 글자가 수겠죠. 그러면 염자도 있어요? 염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늘어질 염자 이게 소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수염할 때 이렇게 씁니다. 수염.
여러분들 저 뭐 서양 영어 배우실 때 뭐 코스염 머스태시 뭐 비어드 뭐 위스커스 뭐 사이드본 한자가 훨씬 더 유서가 깊습니다. 그런데 뭐 영어만 그렇게 하시는데 수염. 더 재미난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산업혁명을 저 유럽이 먼저 했지만 이런 모양의 쇠가 나왔죠. 이게 있어야지 뭐 볼펜도 만들고 스프링이 나왔죠. 그럼 스프링을 이런 물질은 물체는 처음 보죠. 무슨 모양 같습니까? 용 있죠, 용. 그래서 용자 써가지고 용의 수염 같은 쇠다. 그래서 용수철 하면 이렇게 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체가 나왔다면 이 수염 숫자를 알아야지 이렇게 번역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가령 우리가 뒤처진 부분은 있지만 본래 우리한테 없는 게 왔을 경우 정확하게 뜻을 전달할 수 있으려면 한자에 대한 이해가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아무튼 거기까지 하셨고요. 요번에 이제 말리을리도 요게 입김 모양인데 또 입김 모양, 그러니까 입주에서 나온 입김도 있고 요게 아주 중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 식물의 뿌리 있죠. 그래서 관련 글자들 이런 말리을리에 강하시면 한자가 보인다. 자, 여기에 이제는 머리부터 갑니다. 머리에 머리수, 머리혈, 란면, 빗색. 자, 여기서도요. 한번 보세요. 이게 머리수, 머리혈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 제가 이목 구비할 때 여기 스스로 잘하는 글자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코 모양을 상영한 자입니다. 이게 코죠. 코가 이게 원래 코 자자였어요. 근데 이게 스스로 가니까 코비를 만들어냈고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스스로 자 해서 코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코가 있는 얼굴에 머리가 났죠. 코가 있는 얼굴에 여기 목과 어깨죠. 그러니까 머리수, 머리혈. 남면자 잘 보십시오. 남면자도 여기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스스로자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코 옆에 뺨 모양이죠. 그러니까 얼굴 낯짝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수, 머리혈, 남면 거기에 이제는 사람이 서 있고 요게 이제 병부절의 변형자입니다. 요런 게 이제 아까 병부절 할 때 말씀드렸고 그래서 남녀 간의 애정을 표현한 글자인데 어느 색깔의 뜻으로 의미가 확대됐다. 자, 다음 자 재밌습니다. 이목구비 해가지고 귀 모양을 본뜬 글자 귀이. 이번엔 눈 모양을 본떴죠? 눈목 볼견 그칠간. 그러니까 눈목 볼견 그칠간. 그러니까 눈으로 요 어진 사람 인자가 눈목에 들어가는데 요게 아주 또 중요한 부수입니다. 그래서 그 어진 사람의 뜻도 있지만 그 동적인 의미도 있다. 또 그칠간 머무를간 놓치면 안 되는 자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눈동자 있지 않습니까? 눈동자 180도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돌아갑니까? 돌리다 보면 어느 정도 그쳐 있죠. 그러면 보세요. 그치다란 뜻으로 이렇게 되면 쇠는 쇠인데 눈동자가 돌아갔을 경우 흰자위가 나오죠. 그럼 흰자위 같은 색깔? 금이 있고 은이 있죠. 그렇죠? 그쳐져 있으니까 여기다 나목 들어가면 뿌리 근자가 되는 거죠. 눈목자 들어가면 그쳐있는 눈이죠. 눈 안자가 되는 거죠. 글자를 쭉 만들어내는 거죠. 뭐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더 쓰지를 못하겠는데요. 아무튼 그칠까? 이번에 이제 이목구비입니다. 그러니까 귀, 이, 눈목, 관련자, 입구자. 입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큰 소리로 입구, 가로왈, 입벌릴감, 하품음, 소리음, 말씀음, 어금니야, 혀설, 이치, 달감. 그래서 입 관련 글자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낸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다. 입을 잘못 놀렸을 경우 그 구설수에 오를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입으로 가로, 대, 공자, 왈, 맹자를 그러죠. 여기 이제 입 벌릴 감, 이 글자는 여러분들 아까 쌍날철 했죠. 싹이 나왔을 때 입 벌린 것처럼 싹이 나오죠. 날출, 하품흠, 하품하실 때 입 벌리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자가 들어가면 입 벌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입이 벌어졌다는 건 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원전을 알아놓으시면 여러분들 흠결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슨 흠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때는 하품의 뜻이 아니고 이 틈이 벌어져서 이지러졌어요. 그러니까 틈이 생겨서 이지러질 흠, 이지러질 결이죠. 그러니까 뭐 가령 입학 사정을 할 때 흠결 사항 있나 없나 했을 때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어렵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품음, 입 벌리다, 여기 벌어진 틈. 요번에 이제 소리음, 말씀언. 말씀은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말씀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게 한 획이 더 가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음, 말씀은 요 글자는 어금니 궁금하신 분은 어금니 뽑아보시면 됩니다. 어금니가 이렇게 박혀 있죠. 어금니 모양을 본떴고 요번엔 혀설. 이가 난 모양. 이치 거기서 입을 뭘 먹어보니까 달다. 그래서 달감. 우리 약방에 감초 있죠? 그럼 달감자 쓰고 이목구 비. 이 코비자는 내용조가 이걸 부수로 만드는 거죠. 사실 스스로 자가 코 자자입니다. 근데 어거지로 만들어서 부수화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글자로 익히시는 거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목구비 챙기시고 자, 드디어 마지막 오셨습니다. 마지막 인간편의 신체부여 역할 이목구비 했으니까 뭐겠습니까? 손이겠죠. 그래서 손수, 오른손우, 손톱조, 마디촌, 사사사, 힘력, 지탱할지, 칠복, 몽둥이수, 손맛잡을 꽁, 미치리. 손 관련 부수. 다음은 발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관찰력을 한번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손 관련 부수 중에 가장 중요한 부수는 뭐겠습니까? 잘 보시면 이게 관찰력이 좀 있으시면 한자가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일반적인 손이고요. 여기 오른손 우자가 있죠. 오른손 우자가 이게 또우인데 또우이기 전에 오른손 우가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한다고 했죠. 여기 잘 보시면 오른손 우가 여기 들어가 있죠. 지탱할지에 들어가 있죠. 여기 칠복에 들어가 있죠. 몽둥이수 들어가 있죠.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죠. 손이 계속 가는 겁니다. 손 관련인데 손이 이거는 일반적인 오른손인데 이 손톱조는 손을 위에서 아래라는 뜻이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다, 내린누르다, 또 다투다라는 뜻도 있고. 요거 이제 마디촌 법도초인데 마디촌 법도초는 꼭 같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맥을 이렇게 짚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맥은 1분에 몇 번 띱니까? 가령 50번 규칙적으로 뛰죠. 그러니까 마디촌에 법도촌 있다는 거 꼭 챙겨 놓으시고 사사사 놓칠 수 없는 자죠. 사사사가 무슨 자냐? 여러분들 이런 글자는 많이 보셨죠? 벼와에 이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글자 그대로 제가 벼를 뱄습니다. 벼를 베놓고 남들과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거 내 거야. 니들은 먹지 마. 개인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사사사가 뭐냐면 개인적인 일이다 해서 사사사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거죠. 근데 이러면 안 되죠. 보세요. 사사사를 호파리 팔했다고 해보십시오. 이거는 사사로움을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과 사를 구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사사사가 있는데 이거를 옛날 어른들이 마늘모 그러시는 이유는 이게 이제 마늘 쪽 모양 같은 거야. 그래서 마늘모 해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소우자 넣으면 소울모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내거든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게 이제 또 밥그릇 모양도 있고요. 놓치면 안 되는 자가 이 글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별태 나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써이의 변형인데 여기다가 이런 글자 많이 보셨죠. 처음시 뭐 이렇게 되면 다스릴치 해가지고 많이 보셨죠. 아시는 분하고 모르시는 분하고 한자 학습이 같겠습니까? 아무튼 꼭 챙겨주시고요. 사사사 힘력 이번에 이제 지탱할지 이거 나뭇가지를 갖는 건데 지탱하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뭇가지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자라죠. 갈릴지 돈이 갈라져. 우리 수입과 지출하죠. 그러니까 지출할지 곧장 이것습니다. 여러분들 경상수지할 때 수입과 지출할 때 곧장 잊었습니다. 기초 한자에서 약하면 기초가 안 되면 건물을 높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칠복이 여기 전복 들어갔죠. 칠복이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거를 옛날 어른들이 이 글자가 꼭 그럴 문자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럴 문인데 비슷하니까 같을 등자를 써서 등 그럴 문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어른들한테 등 그럴 문이라고 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둥그럴문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이제 쓰지 말자. 그래서 이게 이제 칠복이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된다. 아무튼 치다, 때리다, 실제 치는 것보다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칠복
요건 몽둥이 수죠. 손에 몽둥이를 듣고 이것도 이제 칠수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친다는 건 이게 실제 때리다라는 뜻이 좀 더 강하죠. 그러니까 뭐뭐 하게 하다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기 손으로 들어가서 꼬리미가 들어가서 꼬리를 이렇게 붙잡는다. 그러니까 다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길갈착을 넣어주면 다다르어서 잡는다 해서 잡을 채 이렇게 되는 자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다가왔죠. 발입니다. 손과 똑같이 발도 잘 보십시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고요. 발족, 발소, 걸을발, 어그러질 천, 어진 사람인, 단일행, 길게 걸을인, 자축거릴 척, 길갈착, 시험시험 갈착, 달릴주, 천천히 걸을새, 뒤져올치, 그칠치. 어느 게 제일 중요한 부수겠습니까? 잘 보시면요. 이 그칠지라는 부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발 관련해서는 저 글자가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칠지가요. 제가 좀 보기 역겨우셔도 좀 참아주시고 제가 발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발? 그러면 발이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이 이렇게 있죠. 그럼 발 모양을 이렇게 본떴죠. 그러면 이게 오른발이라고 치죠. 그러면 오른발로 가는데 오른발로만 못 가죠. 왼발이 있죠. 이 발이 또 어그러지죠. 그러면 발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글자들이 전부 이 계통에서 변형이 일어난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발족은 그칠지는요. 이 글자가 획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도 인정이 되시나요? 획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 글자는 이 글자는 똑같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칠지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죠? 요게 이제 왼발, 오른발로 그러니까 요 글자가 획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고 요게 천천히 걸을새 요 글자 제가 다룬 가주기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다룬 가주기 할 때 여기 되면 요게 걸을 과자가 여기 같이 들어가 있댔죠. 그리고 요게 전역석이 아니고 천천히 걸을 새자 요자가 합쳐진 자입니다. 대신 이제 어진 사람인 자는 이게 어질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동적인 의미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 게 가령 눈으로 아까 볼견자 하셨죠. 눈으로 어떤 행동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한다 해가지고 어진 사람인 거기 이제 사거리 모양인데 요게 보시면 요게 자축거릴 척이라는 왼쪽에 들어가 있죠. 요것도 원래는 촉 의미 납니다. 오른발로 걸을 촉 그러는데 아무튼 요 자가 요 자를 이렇게 길게 늘어서 길게 걸을 인 요건 자축거리다. 자축거리다라는 건 이게 절름거리면서 걷다라는 뜻입니다. 절름거리면서 걷다. 근데 이 자축거리척을 옛날 어른들이 두인변 그러셨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가면 이런 글자로 정리할까요? 그러니까 자축거리면서 천천히 걸어요. 작은 친구가 그러면 앞에 가겠습니까? 뒤에 가겠습니까? 뒤에 가죠? 그래서 자축거릴 척. 자, 길갈착 요 글자가 아픔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는 자축거릴 척이 이렇게 됐고요. 자축거릴 척 플러스 여기 보시면 그칠지가 들어갔죠.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글자가 너무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 획을 줄여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7획으로 쓰는 게 편합니까? 이렇게 4획으로 쓰는 게 편합니까? 4획으로 쓰는 게 편하죠. 그래서 요 7획이 4획이 됐다. 그런데 이게 음이 길갈착. 그러니까 자축거리면서 걸어가니까 쉬엄쉬엄 가는 거죠. 착인데 이제 여러분들 저는요. 이제 글자에 왼쪽으로 가면 변이락 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방이락 하고 위로 가면 머리락 하고 밑으로 가면 발이락 하고 글자 이렇게 가면 이걸 받침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이렇게 받침으로 갔죠. 그래서 받침으로 가서 이거를 착받침이라고 쓰셔야지 정확합니다. 그렇죠? 착받침인데 착받침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보셨죠. 이거를 다 책받침이라고 정확하게 하시려면 착받침입니다. 근데 책받침하면 공책에 끼우는 받침으로 잘못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 쓰지 말고 길갈착에 뭐다. 그러니까 길갈착에 가령 새추에 길갈착이다. 그러면 새가 날아갈 때 앞으로 걸어가면서 총총 걸어가면서 날아가죠. 그래서 나갈 진자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획줄임 개념입니다. 획줄임 자연스럽게 보시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일본 아이들이 이 글자를 이렇게 2획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점이 2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일본 아이들은 이렇게 써서 우리 글자체를 보면요.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이 근대화를 더 빨리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뭐 일본 친구들 쓴 것까지 따라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것이 더 낫다. 자, 길갈착. 요번에 이제 달릴 주는 곧장 쓰시죠? 달리는 친구가 주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요 자형이 흑토로 보이는데 이게 문자 가는 사람들이 좀 이론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달리다 보면 팔을 막 휘젓죠. 그러니까 팔 휘젓는 모양이다. 거기에 이제 발 그칠지 들어갔죠? 자, 이번엔 천천히 걸어서 디저울치는 보세요. 아까 발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댔죠. 그러면 이제 발이 이렇게 된 글자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천천히 걸을 때는 이렇게 빼쪽 나왔고요. 뒤저울치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서해하신 분들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천천히 걷는다는 건 뒤져오는 거예요. 뒤져온다는 건 천천히 걸은 거죠. 이것도 이제는 구분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주로 천천히 걸을 때는 주로 글자의 밑에 와요. 밑에 와서 이렇게 뒤우자 하면 이게 천천히 걷는 거죠. 가령 뒤져올치는 이렇게 되면 뒤져와서 봄, 여름, 가을 다음에 겨울이 되죠. 근데 이게 원칙으로 말씀드리기가 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 학습 시간에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 올리고요. 거기에 이제 발 모양 그칠칩니다. 자, 손과 발로 마지막 무엇을 쌌습니다. 쌀포, 감췄습니다. 감출해. 자, 감출해 한 번만 더 드리자면 이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거는 상자방인데 이거는 감출해죠. 라운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둥그렇습니다. 요것도 획줄임의 일종인데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이 글자 잘 보세요. 여기 감출해 플러스 화살시가 들어갔고요. 여기 몽둥이 수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하셨었죠. 술유가 들어갔죠. 이런 글자 처음 보시진 않죠. 그러니까 화살로 감춰줬어? 궁금하신 분은 화살 한번 맞아보세요. 화살이 살을 팍 뚫고 왔죠. 그러면 살이 속으로 화살 쪽이 밖에서 감춰졌죠. 또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그럼 막 피도 줄줄줄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에 알코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뭐로 소독할까요? 술로 소독하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의원이를 이렇게 쓰는데 저 중국이나 일본 친구들은 이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요 자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자나 간체자로 쓰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부수 아닙니까? 감출해, 화살시, 몽둥이수, 술류. 그렇죠? 부수를 안 하고서는 여러분들 힘드시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거기 이제 덮었습니다. 덮은 거를 밑에서 또 덮었습니다. 그래서 덮을 아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214부수를 214부수를 우리 전부 학습하셨습니다. 이 한 번이 조금 힘드실 것 같으면 몇 번 더 보시고요. 제가 부수표를 우리 저 자료실에 올려놨죠. 그래서 이 부수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500자 강의를 500자서부터 1000자, 1800자, 3300자, 5000자까지 우리 오마이스쿨 우리 회원님과 함께 5000자까지 한자가 결코 고통스러운 암기 과목이 아니고 제가 첫 멘트가 이 세상에 한자처럼 재밌는 글자 없다. 이 말씀 드렸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한자의 르네상스를 열어갈 남자 송우순이었습니다.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기회에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